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예. 최근에 굉장히 바쁘신데요. 그 이유가 10년 동안 동거동락해온 안철수 원장의 책을 내셨어요. 바로 안철수 히스토리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쓰시게 된 배경이 있으신가요? 안철수 박사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돼서 지금까지 그 도덕 교과서나 다른 생활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지켜야 될 당연한 건데 우리는 그걸 잊고 있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어떤 책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시작이 됐는데 그게 10년 걸린 거죠, 사실. 회사를 이제 작년 말에 그만두면서 첫 번째로 내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책을 한번 써보자.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 나의 가슴을 뛰게 했다. 마찬가지로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부터 반성하고 나부터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물려줄 세상은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 정의가 강경처럼 흐르는 나라, 반칙과 특권이 없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 이런 공동체가 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썼죠. 책에서도 보면 안철수 원장님이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시고 바른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외에 저희가 몰랐던 안철수 CEO 분은 어떤 분이셨나요? 예전에 2009년쯤이었나요? 네이버하고 무료백신 논쟁이 있었단 말이죠. 네이버가 이제 외국에서 외국산 엔진을 수입해 와서 포탈 메인에다가 무료로 백신을 공급한 일이 있죠. 근데 이제 그 공정한 어떤 경쟁 질서나 이런 걸 관점에서 봤을 때도 백신이라는 게 사실 또 그 일반 대중이나 국가적으로 사이버 안보하고도 좀 지켜야 되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거는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던 거고. 근데 사실 이제 안철수 연구소 관점에서는 좀 직접적으로 시장 타격도 있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연간 100억 원 이상을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때 이제 내부적으로는 사실 이제 우리 CEO 리더십 이제 김철수 사장님이 그 당시 암으로 병원에 들어가시고 새로운 어떤 변화의 시기였기 때문에 약간 내부적으로 우왕좌왕 사실 했었어요. 그때 많은 직원들 중에 CEO는 그때 유학 중이었죠. 안철수 CEO의 의견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제안하는 직원들이 많았어요. 중요한 문제 아니겠느냐 이런 제안에 사실 저도 물어보게 됐죠. 안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유료도 다 무료 하면 어떨까요? 첫 마디가. 사실 이제 우리는 100억을 포기한다라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기업인데 그래도. 저는 이제 반대를 했죠. 반대 이유가 이랬어요. 첫 번째, 당장 그 유료를 무료로 하면 너무 타격이 큽니다. 현재 우리가 이제 그 당시 빗자루라는 거를 빨리 이거를 이제 접고 좀 더 이제 사용자들이 편한 가볍고 빠르고 진단도 잘 되는 이런 백신으로 새롭게 재탄생이 돼야 된다. 그럼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시간을 끌어야 된다는 뭐 논리였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제 생각에 좀 틀렸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그냥 정말 진정성 있게 나간다면 국민들이 그걸 알아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돈을 포기해야 되는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서 좀 늦어졌다 이런 게 있고 물론 이제 2, 3년 전에 같이 이제 다시 이제 제의가 됐어요. 지금은 이제 서로 이제 그런 관계를 회복을 했지만 그 당시 생각을 하면 사실 저는 등에 식은땀이 흐르고 막 왜냐하면 이게 의사결정이라는 게 뭔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막 해줬는데 그때 난해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생각. 근데 안철수 박사가 이제 물어봤을 때 그거를 바로 실행을 했으면 그런 적지 않았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됐죠. 이야기들을 조금만 덧붙이자면 안 박사는 이제 어떤 이타적인 사회나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는 먼저 생각하는 이런 사실 그 개인적인 이익이나 자기 신의 어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이런 걸 다 빼놓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진짜 사회에 도움이 될 것인가? 국가에 도움이 될 것이냐? 역사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97년에 이제 미국의 거대 그 당시에 가장 큰 보안 회사가 안철수 연구소와 V3를 인수하려고 했었죠. 1,000만 불에. 근데 단번에 넣으라고 했거든요. 사실 이제 벤처기업이 이거를 그 당시에 매출도 없는 회사였는데 1,000만 불이나 준다는데 엄청나게 큰 돈인데 웬만한 사람이면 팔죠. 근데 안 팔았다는 거죠. 그거는 왜냐하면 만약 이제 안철수 연구소가 없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굉장히 비싼 가격에 외산 백신을 써야 되고 나중에 사이버 전쟁과 같은 국가적인 재난이 벌어졌을 때 누가 막을 것이냐. 그건 애국심의 표현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이제 국가 대란 시에도 이제 직원들이 무료 봉사나 똑같아요. 정부에서 돈을 받거나 것도 없고 백신도 사실은 그 민간 매출이 65% 더 많거든요. 공공 매출은 적어요. 헐값에 막 예산도 없이 정부는 이렇게 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사명감이나 애국심 없이는 정말 할 수 없는 게 이제 사이버 전사들, 안철수 연구소 연구원들이 아닐까 싶어요. 잠잘 때 머리밭에 휴대폰을 놓고 자거든요. 비상대기 조절 일종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돈으로 환산하면 아마 안철수 공수가 우리나라에 있음으로 해서 뭐 지금까지 한 24년간 수십조 원의 어떤 수입 대체 효과, 국민들은 혜택을 받은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모르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았으면 어떨까 싶어요. 안철수 이 히스토리라는 책을 안철수 교수님께서도 보셨나요? 몰랐었는데 나중에 제가 들은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안철수 박사가 오래 아는 지인이 저한테 이제 알려줬는데 안철수 박사에 대한 뭐 책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좀 자세히 알고 싶은데 어떤 거를 뭐 보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네. 그랬더니 제가 쓴 이 책 안철수 히스토리를 추천을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생각을 했죠. 안철수 박사가 인정한 공인받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안철수 박사님께서 실제로 공인한 자신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혹시 안철수 히스토리라는 이 책에서 밝히지 않은 정말 비화가 있으신가요? 몇 년 전 손학규 당시 민주당 대표죠. 그분이 만나자고 그랬어요. 몇 년 전이니까 2, 3년 전인 것 같아요. 그 당시 그냥 뭐 카이스트 석자교수 때였던 것 같아요. 교수인데 그냥 일본. 근데 또 당대표가 만나자니까 그 당시에 좀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아주 높은 분이 뭐 대통령이든 이런 분이 좀 만나자거나 뭐 해달라고 그러면 사실 좀 그때 기업하는 사람이나 약자잖아요. 사실은 조금 이제 거절하기가 좀 미안한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당대표인데 만나셔야죠. 그래서 만났는데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아마 그 당시에 분당에 어떤 그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려고 했던 시기고 이제 보궐선거 아마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중간에 이제 요청한 다른 의원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정치 얘기는 제가 이제 사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손학규 대표가 그건 지켜주더라고요. 정치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IT라든가 어떤 중소기업 문제 이런 거를 사전에서 주로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손학규 대표가 이제 막걸리를 좋아하더라고요. 저랑 둘이 이제 안막상 술을 못 마시니까 둘이 이제 술을 먹었죠. 여러 가지로 이제 소탈하고 참 좋은 분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근데 다만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아쉬운 게 나중에 이제 어떤 포럼에선가 본인이 이제 안박사한테 무슨 이런 제의를 했는데 뭐 거절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언론에 물론 기자분이 잘못 썼는지 이건 잘못했다 그렇게 나왔어요. 팩트는 그런 제안한 적도 없고 IT하고 중소기업 얘기만 하고 헤어졌다. 그게 전부입니다. 네.